꽤나 예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친구 하나가 자기가 우울증이 심각한 것 같다고, 증상이 다 들어맞는다고, 어떻게 하냐고 막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고민도 없이 병원에 가보라고 했습니다. 나한테 물어볼 게 아니라 의사한테 상담을 받으라고요. 그게 가장 좋다고. 예전 정신과 관련 영상에서도 말했었지만 저는 정신과 역시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내과처럼 가볍게 가는 곳이고 가볍게 가야 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는 정신과를 너무 안 가는 게 문제예요. 쉽게 가야 되고 또 자주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친구의 반응은 나를 미친놈 취급하는 거냐, 내 앞길을 막을 일 있냐, 취직 못하면 책임질 거냐 이러고 역정을 내는 거예요. 이런 게 정신과와 정신과적 증상 또 질환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입니다. 그럴 일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사들에게는 그게 현실화될 위기입니다. 정신과 문지방만 밟아도 직무에서 배제되거나 임용이 안 된다는 법이 생기기 직전인 거예요. 바로 요 근래 떠들썩했던 법, 하늘이 법 때문입니다. 그 사건 자체에 대해서 재차 말하는 것은 불필요할 듯 싶습니다. 아마도 온 국민 모르는 사람이 없을 테고 참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비극이다 못해 어처구니 없기까지 한 사건이었어요. 한국에서는 떠들썩한 사건이 터지면 법이 만들어집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당연히 중요하죠. 그런데 법을 만드는 것을 포함해서 사건 사고 이후에 한국에서 취해지는 조치의 상당수는 그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들이에요. 민식이법은 자동차의 과속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고였는데 정작 만들어진 법은 과속 카메라를 전국 스쿨존에 도배하고 사고가 나면 일단 덮어놓고 운전자를 감옥에 쳐넣는 형태로 만들어졌습니다. 오죽하면 애들이 차에 달려들어서 사고 난 척하는 민식이 놀이라는 걸 만들어서 하고 있었을까요? 이태원 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태원 참사는 원인도 결과도 클리어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무슨 특조위를 만들어서 몇 년째 수백억 원을 쓰는 미친 짓을 하면서도 정작 그래서 이 사회는 뭐가 나아졌습니까?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좌파 카르텔이 특조위를 하면서 나라 돈 몇백억을 배돼지에 쑤셔 넣은 것 뿐입니다.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안타깝고 속상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문제를 정확히 인식해야 솔루션이 나오는 거고 원인이 뭔지를 파악해야 해결이 되고 재발이 방지되는 거죠. 현재 국회에는 하늘이 법이 12개나 올라가 있습니다. 야, 정부까지 너도 나도 앞을 다퉈서 뭐라도 하나 내놓지 않으면 안 되는 경쟁이라도 벌이듯이 내놓은 거예요. 너무 많아서 하나하나 다 이야기하기도 힘듭니다. 대부분의 법안이 이런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정신질환교원 심의위원회를 만들겠다. 심의위에서 교원의 근무 가능 여부를 심의하겠다. 심의로 직권 면직, 직권 휴직을 할 수 있게 만들겠다. 복직 시에 심사를 강화하겠다. 고위험 교원을 격리하겠다. 임용 결격 사유에 정신질환자를 추가하겠다. 그리고 이보다 더 극단적인 내용으로는 교사 전체에 대한 정신병력 감정과 공개, 5호 담당제처럼 교사들끼리 서로 감시하고 보고하는 제도를 마련, 40만 교원에 대한 전수 정신 감정, 저녁 6시 이후에 무조건 2명이 학교에 남아 있어야 하도록 의무화, 그리고 학생이 교원의 복직 심사에 참여하는 안까지 있어요. 해결을 하겠답시고 일단 법부터 찍어내는 게 능사가 아니죠. 문제를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구조적인 문제로 일어난 일인지 개인의 일탈이었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시작이죠. 어느 쪽이든 문제지만 이 두 가지는 해결하는 방법이 매우 다릅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는 너무 감정에만 치우쳐서 일단 뭐라도 하는 꼴을 보이는 것에만 관심이 있지 정작 문제 해결은 뒷전이에요. 네이밍 법안으로 불리는 사람 이름이 별칭으로 붙는 법의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곁다리만 잡다가 끝납니다. 정신질환은 문제 요소를 내포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위험한가? 때로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정신질환은 폭력성을 동반한다, 폭력성이다, 이런 식의 관념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제출된 12개나 되는 하늘이 법 중에서는 고위험 교원을 격리한다는 조항이 있어요. 고위험 교원이 뭡니까? 모릅니다. 정의가 없어서 누가 고위험인지 알 수가 없어요. 면직, 휴직,
복직, 지들이 심사를 하겠다는데 그 심사 기준이 뭐냐? 없습니다. 그냥 뭔가 빡세게 쥐어짜는 모습만 보여주면서 봐라, 내가 이렇게 안전에 신경을 쓰는 사람이다. 이걸 보여주는 게 저 법안들의 유일한 목적인 겁니다. 병력이나 진료 기록만 가지고 문제를 삼겠다는 아이디어도 말이 안 되는 건 마찬가지죠. 정신과 진료 여부는 질환의 중대성, 질환의 심각성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는 게 심각한 정신질환이 있다는 뜻이 아니고요. 병원에 안 가고 참았다는 게 경증이라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병원 간 것 자체를 문제 삼다가는 예전 추경호가 의사를 괴롭히겠다고 내놨던 아이디어, 질병 코드 F가 찍힌 사람 전부를 정신병자 취급하는 꼴과 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소화가 안 돼서 병원에 가도 원인이 불분명해서 시민성이라고 약을 받으면 찍히는 게 F코드입니다. 그 코드 찍힌 사람을 전부 의사를 해서는 안 되는 정신병자라고 몰아갔었어요. F코드가 찍힌 사람은 한국인 중에도 수백만 명입니다.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 정신질환 교사를 골라내겠다는 아이디어가 왜 말도 안 되는 엉터리인지 아시겠죠? 한국은 극단적 선택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세계 최고인 나라입니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그것이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은 것의 영향이 크다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미국은 1000명당 항우울제 처방 건수가 110건이고요. 영국 107건, 스웨덴 109건, 호주 122건, 스페인 92건, 독일 62건. 그런데 한국은 27건입니다. 그래서 살예방센터 같은 데서는 정신과에 가서 상담을 받아라, 진료를 받아라, 치료를 받아라, 이걸 다들 권유합니다. 정신과 진료를 받으라는 캠페인도 흔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교사를 업무에서 배제한다. 그러면 상황이 좋아질까요? 아니면 문제가 더 심각해질까요? 국힘당이 내놓은 안에는 아예 관련 증상이 발견되면 즉각 업무 배제라는 조항도 있습니다. 증상이 발견되면 즉시 업무 배제. 증상이 뭔가요? 우울하면 업무에서 배제됩니까? 슬프면 업무에서 배제됩니까? 화가 나면 업무에서 배제됩니까? 이것들은 지금 지들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건지 알고는 있는 건가요? 이런 식이라면 이따위 말도 안 되는 아이디어들이 법이 되어버린다면 현직 교사들은 물론이고 교사를 꿈꾸는 사람들도 그 누구도 정신과 진료를 안 받게 됩니다. 숨겨야 되니까요. 진료만 안 받으면 괜찮아지는 겁니까? 문제가 해결된 겁니까? 갑자기 아무도 아프지 않은 사회가 됐나요? 아니죠. 점점 악화되기만 합니다. 해결할 수 있었던, 치료할 수 있었던 문제들이 꼭꼭 숨겨져 있다가 나중에 더 크고 더 썩은 채로 등장을 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대책이라고 법안이랍시고 내놨다는 거예요. 교사니까 그래도 된다. 의사니까 헌법상 권리도 박탈하고, 교사니까 인권이고 뭐고 개머저리 같은 제도를 만들어서 강제하고, 이런 게 해결책입니까? 그래놓고는 한다는 얘기가 학생과 학부모에게 물었더니 안전 강화 조치에 찬성했다고, 마치 교사들이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듯이 정치권은 말하고 있어요. 안전을 강화하면 좋습니까? 라고 물으면 어느 미친놈이 싫다고 답을 합니까? 당연히 좋다고 하겠죠. 누가 안전을 강화하지 말랬습니까? 그딴 방식으로는 안전이 강화되기는커녕 없던 문제도 생겨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항상 한국 정치는 그저 감정만 앞세워서 정작 중요한 건 다 놓치고 있어요. 이번 사건은 개인의 극단적인 일탈인가요? 구조적인 결함에서 발생한 문제인가요?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단 한 번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면 개인의 문제에 가까운 거죠. 교육 시스템에 문제가 없다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를 올바르게 정의해야 해결책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저 사건 하나 터졌다고 우르르 몰려가서 다른 죄 없는 교사들까지 패고 손가락질하고 멍석말이 하던 그 버릇을 개 못 주고 지금도 온 사회가 그러고 앉은 것 아닙니까? 정신질환이 문제입니까? 어떻게 문제입니까? 우울증이 있는 사람 전부 살인합니까? 오히려 그 반대 아닌가요? 자기 자신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을 막으려고 온 사회가 노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극단적인 사건이 하나 터지니까 갑자기
반대가 됐어요? 정말로 교원들의 정신 건강이 염려된다면 오히려 더 많이 진료받게 해야죠. 더 쉽게 상담받고 더 많이 검사받고 교원 모두가 자신의 정신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각자 스스로가 어떤 상태인지를 파악하고 알아가게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위험 징후를 더 조기에 발견할 것 아니냐고. 그렇게 해야 치료도 되고 그렇게 해야 사건 사고도 방지할 것 아니냐고요. 진료 이력을 캐서 잘라버리겠다는 게 위험을 해결하는 방법입니까? 병을 숨기게 하고 위험을 감추게 하고 병이 커가는 걸 자기 자신도 모르게 하고 이런 식으로 무슨 해결을 합니까? 대한민국에서 법을 만드는 놈들은 왜 다 이따위냐고요. 오늘 지식의 칼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지식의 칼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공유해 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